이제 더는 못 참겠어. 그 한마디로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지 수지는 알 수 없었어요. 10년을 함께 산 사람의 눈빛이 이렇게 차가울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수지는 그저 멍하니 준호를 바라보았어요. 무엇을 참지 못한다는 걸까요? 무엇이 준호를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는 모든 분들 행운이 가득하기를 바라며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거실의 시계는 밤 11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함께 소파에 앉아 드라마를 보거나 내일 계획을 이야기하던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준호는 소파 반대편 끝에 앉아 있었고 수진과 눈을 마주치려 하지 않았어요. 여보, 무슨 일 있어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가슴 한편이 불안으로 조여들었어요. 준호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준호의 눈엔 수진이 본 적 없는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분노도 슬픔도 아닌 냉담함이었습니다. 당신이랑은 더 이상 못 살겠어. 그 말이 귀를 때렸습니다. 수지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못 산다니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수진과 준호는 지난주에도 함께 장을 보러 갔고 그저께는 친구 부부와 저녁을 먹었는데요.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부부였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갑자기 왜 이러세요? 수지는 준호에게 다가가려 했어요. 하지만 준호는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마치 수진이 낯선 사람인 것처럼요. 갑자기가 아니야. 난 오래전부터 이렇게 느꼈어. 오래전부터라니요. 수지는 전혀 몰랐습니다. 아니, 눈치채지 못했던 걸까요? 준호의 표정엔 확신이 가득했어요. 준비된 말 같았습니다. 마치 이 순간을 위해 연습이라도 한 것처럼요. 당신은 변했어. 예전의 당신이 아니야. 수진이 변했다고요? 수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변한 건 오히려 준호였어요. 최근 몇 달간 준호는 집에 늦게 들어왔고 주말에도 회사 일이 있다며 나가곤 했습니다. 전화를 받을 때면 다른 방으로 가서 문을 닫았어요. 수지는 그저 일이 바쁜가 보다 생각했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는지 말해주세요. 고칠게요. 수진의 목소리엔 애원이 섞여 있었어요. 하지만 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고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야. 우린 이미 끝났어. 이미 끝났다니요. 수지는 무릎에 힘이 풀렸습니다. 소파에 주저앉으며 준호를 올려다보았어요. 준호의 눈빛은 여전히 차갑기만 했습니다. 10년이라는 시간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다른 사람이라도 생긴 거예요?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준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저었어요. 그런 게 아니야. 그냥 당신과는 더 이상 함께할 수 없어. 거짓말 같았습니다. 준호의 눈빛이 흔들렸거든요. 수지는 알았어요. 무언가 숨기고 있다는 걸요. 준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등을 돌리고 침실로 들어갔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수지는 텅 빈 거실에 혼자 남았어요. 시계 소리만이 정적을 깼습니다. 째깍째깍. 시간은 흘러가는데 수진의 세상은 멈춰버린 것 같았습니다. 하루 만에 건네받은 종이 한 장, 이혼 신청서였어요. 이유도 설명도 없이요. 준호의 눈빛엔 낯선 냉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수지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들었어요. 성격 차이라는 네 글자만이 적혀 있었습니다. 성격 차이. 수진과 준호는 싸운 적도 거의 없었는데요. 아침 식탁에서였습니다. 수진이 토스트를 굽고 있을 때 준호가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노란색 봉투였습니다. 준호는 그것을 식탁 위에 조용히 내려놓았어요. 이게 뭐예요?
수진이 물었습니다. 준호는 대답 대신 봉투를 가리켰어요. 수진은 천천히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서 나온 건 법원 양식의 이혼 신청서였어요. 수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준호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마치 수진이 투명 인간인 것처럼 준호는 수진을 지나쳐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신발을 신는 준호의 뒷모습이 낯설었어요. 잠깐만요. 설명 좀 해주세요. 수진이 뛰어갔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문을 열었어요. 복도에 차가운 공기가 밀려 들어왔습니다. 변호사 연락처는 서류에 있어. 그쪽으로 연락해. 그게 준호가 남긴 마지막 말이었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수진은 텅 빈 거실에 혼자 남았어요. 손에는 여전히 이혼 신청서가 들려 있었습니다. 수진은 소파에 주저앉아 서류를 다시 읽었어요. 이혼 사유란에는 성격 차이로 인한 혼인관계 파탄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준호의 서명은 이미 되어 있었어요. 날짜는 어제였습니다. 어젯밤 그 냉담한 선언 이전에 이미 준비했다는 뜻이었어요. 수진은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준호는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냈어요. 왜 이러는 거예요? 제대로 이야기해요.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오전 10시 수진은 서류에 적힌 변호사 사무실로 전화를 걸었어요. 상담 예약을 잡았습니다.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손은 떨리고 있었어요. 오후가 되자 엄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수진아, 요즘 준호랑 잘 지내니? 평소처럼 무심한 질문이었어요. 하지만 수진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메었거든요. 네, 엄마. 잘 지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말할 수 없었어요. 엄마는 준호를 무척 좋아했습니다. 착한 사위, 믿음직한 남편이라고 늘 칭찬했어요. 그런 준호가 아무 이유 없이 이혼을 요구한다는 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전화를 끊고 수진은 결혼 앨범을 꺼냈습니다. 사진 속 준호는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수진을 바라보는 눈빛은 따뜻했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어제 그 차가운 눈빛으로 수진을 바라봤던 그 사람이 맞을까요? 저녁이 되어도 준호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수진은 준호의 옷장을 열어봤습니다. 평소 입던 옷들이 그대로 있었어요. 회사 서류 가방도 현관에 그대로였습니다. 준호는 집을 나간 게 아니었어요. 그저 수진을 피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밤 9시 준호가 돌아왔어요. 수진은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수진을 보자 멈칫했어요. 이야기 좀 해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저었어요. 할 말 없어. 서류에 다 나와 있잖아. 성격 차이가 뭔데요? 우린 싸운 적도 없는데요. 수진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준호는 한숨을 쉬었어요. 그게 문제야. 넌 아무것도 몰라. 무슨 의미일까요? 수진이 모르는 게 뭐가 있을까요? 준호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고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이번에도 문이 닫혔어요. 수진은 소파에 앉아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10년의 결혼 생활이 단 하루 만에 무너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수진은 그 이유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이웃들의 수군거림, 회사 후배와의 사진이 돌고 있다는 말이었어요. 그 사진 속 수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억나지 않았어요. 카페에서 누군가와 웃고 있는 수진의 모습이었습니다. 사진은 각도가 묘했어요. 마치 친밀한 관계처럼 보였습니다. 아침 출근길이었어요. 엘리베이터에서 같은 층에 사는 박 씨를 만났습니다. 박 씨는 평소와 달리 수진을 보자 어색하게 웃었어요. 안녕하세요. 수진이 인사했습니다.
박 씨는 고개만 끄덕였어요. 시선을 피하면서요. 엘리베이터 안은 어색한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1층에 도착하자 박 씨는 서둘러 내렸어요. 회사에 도착했을 때도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사무실에 들어서자 동료들의 시선이 수진에게 꽂혔어요. 그리고는 재빨리 고개를 돌렸습니다. 수진의 자리 근처를 지나가던 김 대리가 헛기침을 했어요. 수진 씨, 괜찮아요?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수진은 고개를 갸웃했어요. 네, 전 괜찮은데요. 김 대리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어요. 평소 함께 밥을 먹던 이 과장이 오늘따라 먼저 나갔습니다. 수진을 부르지 않고요. 수진은 혼자 구내식당으로 향했어요. 식판을 들고 자리를 찾는데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사람 맞지? 사진 속 그 사람. 맞는 것 같은데. 남편 있는 사람이 저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후배랑 그런 사이였다니. 몰랐네. 수진은 걸음을 멈췄어요. 사진? 후배? 무슨 소리일까요? 수진은 소리가 나는 쪽을 돌아봤습니다. 3명의 여직원이 핸드폰을 보며 수군거리고 있었어요. 수진과 눈이 마주치자 그들은 화들짝 놀라며 핸드폰을 감췄습니다. 수진은 다가갔어요. 무슨 사진인가요? 여직원들은 서로 눈치만 봤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보여주세요. 수진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한 여직원이 망설이다가 핸드폰을 내밀었어요. 화면에는 단체 채팅방이 열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수진의 사진이 있었어요. 카페였습니다. 수진은 누군가와 마주 앉아 있었어요. 웃고 있었습니다. 상대는 회사 후배 민준이었어요. 사진 각도는 교묘했습니다. 마치 두 사람이 손을 맞잡은 것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민준이 테이블 위에 놓인 자신의 핸드폰을 집으려던 순간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채팅방 메시지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이거 진짜예요? 남편한테 들켰다던데요. 그래서 이혼한다는 소문 있어요. 수지는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무슨 일일까요? 그날은 민준이 이직 고민을 상담하러 온 날이었어요. 수지는 선배로서 조언을 해줬을 뿐이었습니다. 단둘이 만난 게 아니라 회사 근처 카페에서 공개적으로 만났어요. 이건 오해예요. 그날은 그냥 업무 상담이었어요. 수진이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여직원들의 표정은 믿지 못하겠다는 듯 했어요. 그래도 남편 있는 사람이 후배랑 둘이서 말끝을 흐리는 목소리가 수진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오후 내내 수진은 집중할 수 없었어요. 동료들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누군가 수진을 보며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수진은 화장실에 가서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엄마 친구에게서 온 문자가 있었어요. 수진아, 요즘 무슨 일 있니? 동네에서 이상한 소문 들었는데. 수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회사뿐만 아니라 동네까지요? 도대체 누가 이 사진을 퍼뜨린 걸까요? 퇴근 후 마트에 들렀어요. 장을 보는데 동네 이웃 최 씨를 만났습니다. 최 씨는 수진을 보더니 일부러 다른 통로로 돌아갔어요. 평소엔 반갑게 인사하던 사람이었는데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아파트 경비 아저씨가 수진을 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타까운 표정이었어요.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주민은 수진을 째려보기까지 했습니다. 수진은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어요. 단지 후배의 고민을 들어주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이미 수진을 판결했어요. 불륜을 저지른 나쁜 여자로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준호가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핸드폰을 보고 있었어요. 수진과 민준의 사진이 화면에 떠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수진이 물었어요.
준호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당신이 더 잘 알겠지. 준호는 수진의 눈을 피했고 전화는 몰래 받았어요. 밤늦게 돌아와 샤워부터 했습니다. 무언가 숨기고 있었어요. 수진은 준호의 행동을 지켜보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엔 거실에서 받던 전화를 이젠 베란다에서 받았어요. 목소리는 낮았고 웃음소리가 섞여 있었습니다. 사진 소문이 퍼진 지 사흘째 되는 날이었어요. 수진은 집에서 준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6시에 퇴근하는 준호였어요. 하지만 시계는 이미 9시를 넘기고 있었습니다. 전화를 걸었어요. 한참 뒤에 준호가 받았습니다. 어디에요? 회사. 야근 중이야. 배경이 조용했어요. 야근하는 사무실 특유의 소음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수지는 더 묻지 않았어요. 준호가 먼저 전화를 끊었습니다. 10시가 넘어서 준호가 돌아왔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가방을 던지듯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는 바로 욕실로 향했어요. 샤워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녁 먹었어요? 샤워를 마치고 나온 준호에게 수진이 물었어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사에서 먹었어. 거짓말 같았어요. 준호의 셔츠 깃에서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수진이 선물한 향수가 아니었어요. 달콤하고 화사한 여성 향수였습니다. 누구랑 통화한 거예요? 수진이 물었습니다. 준호는 멈칫했어요. 뭐? 아까 전화했을 때요. 배경이 조용하던데. 준호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하지만 곧 무표정한 얼굴로 돌아왔습니다. 회의실에 있었어. 혼자? 회의실에서 야근을 해요? 왜 이래? 의심하는 거야? 준호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수지는 놀라서 한 걸음 물러났습니다. 준호는 한숨을 쉬며 침실로 들어갔어요. 또 문이 닫혔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준호의 핸드폰이 식탁 위에서 진동했습니다. 준호는 샤워 중이었어요. 수지는 핸드폰을 보았습니다. 화면에 문자 알림이 떠 있었어요. 어제 고마웠어요. 다음엔 제가 살게요. 발신자는 지영이라고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수지는 그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준호의 회사 동료 중에도 지영이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샤워를 마치고 나온 준호가 핸드폰을 집어들었어요. 문자를 확인하더니 재빨리 지웠습니다. 수진을 힐끗 쳐다보고는 아무 말 없이 출근 준비를 했어요. 지영이가 누구예요? 수진이 물었습니다. 준호의 손이 멈췄어요. 회사 사람. 무슨 일로 연락한 거예요? 업무 때문이야. 왜? 준호의 대답은 너무 빨랐어요. 준비된 대답 같았습니다. 수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하지만 의심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그날부터 수지는 준호를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준호의 작은 변화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평소 입지 않던 새 셔츠를 입었어요. 향수도 바뀌었습니다. 머리 스타일도 달라졌어요. 주말이었습니다. 준호의 핸드폰이 또 울렸어요. 준호는 핸드폰을 들고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문을 닫았어요. 수지는 거실에서 가만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응, 나도 보고 싶어. 준호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부드러웠습니다. 수진에게는 오랫동안 들려주지 않았던 목소리였어요. 다음 주? 괜찮아. 시간 만들게. 통화가 끝나고 준호가 들어왔어요. 수진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준호는 어색하게 웃었어요. 누구랑 통화한 거예요? 회사 사람. 또 회사 사람이었어요. 수진은 참았습니다. 하지만 가슴속에서 불안이 커져갔어요. 저녁 무렵 준호가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어디 가요? 회사 선배 만나. 몇 시에 와요? 늦을 거야. 먼저 자. 준호는 서둘러 나갔어요.
수지는 창문으로 준호를 지켜봤습니다. 준호는 차에 타기 전 핸드폰을 보며 웃었어요. 누군가에게 문자를 보내는 것 같았습니다. 자정이 넘어서 준호가 돌아왔어요. 술 냄새가 났지만 취한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옷에서 또 여성 향수 냄새가 났어요. 선배랑 술 마셨어요? 수진이 물었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여자 선배예요? 준호의 얼굴이 굳었어요. 왜 자꾸 캐묻는 거야? 의심병 걸렸어? 당신이 이상하니까 그러죠. 전화는 몰래 받고 늦게 들어오고 향수 냄새까지 나고. 수진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준호는 비웃듯 웃었어요. 당신이 할 소리는 아니잖아. 후배랑 카페에서 만나던 사람이. 그 말에 수진은 할 말을 잃었어요. 준호는 침실로 들어가며 문을 쾅 닫았습니다. 수진은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뭔가 잘못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엔 준호가 있었어요. 우연히 본 문자 한 줄이었어요. 이제 곧 끝나. 당신은 자유로워질 거야. 보낸 이는 준호였고 받는 이는 낯선 여자였습니다. 핸드폰은 식탁 위에 놓여 있었어요. 화면이 켜진 채로요. 수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자유로워진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수진과의 결혼에서 벗어난다는 뜻일까요? 아침이었어요. 준호는 서재에서 무언가 작업하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식탁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준호의 핸드폰이 진동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울렸어요. 수지는 서재 쪽을 보았습니다. 준호는 나올 기미가 없었어요. 핸드폰 화면이 켜졌습니다. 문자 알림이 떴어요. 오빠 언제 만나요? 보고 싶어요. 발신자는 지영이었습니다. 며칠 전 봤던 그 이름이었어요. 수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핸드폰을 들어야 할까요? 아니면 모른 척 해야 할까요? 또 문자가 왔어요. 이제 곧 끝난다고 했잖아요. 기다리기 힘들어요. 수진은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대화창을 열었습니다. 스크롤을 위로 올렸어요. 며칠 전 대화였습니다. 수진이한테 이혼 서류 줬어. 준호가 보낸 메시지였어요. 수진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드디어 수진이가 뭐래? 지영이 답장했어요. 수진은 계속 읽었습니다. 아직 서명 안 했어. 시간 좀 걸릴 것 같아. 조금만 참을게요. 오빠가 자유로워지면 우리 당당하게 만날 수 있죠? 그럼 이제 곧 끝나. 당신은 자유로워질 거야. 수진이 우연히 본 문자는 바로 이 대화의 연장이었어요. 수진은 더 위로 스크롤을 올렸습니다. 일주일 전 대화가 나왔어요. 사진 잘 찍혔어? 준호가 물었습니다. 완벽해요. 각도도 좋고 정말 수진이랑 민준이가 사귀는 것처럼 보여요. 좋아. 이제 소문만 퍼뜨리면 돼. 수진의 손에서 핸드폰이 떨어질 뻔했어요. 사진을 찍었다고요? 각도를 조정했다고요? 수진은 계속 읽었습니다. 오빠 회사 사람들한테 먼저 보낼게요. 그 다음엔 수진이 동네 맘카페에 올릴게요. 완벽해. 수진이는 의심도 못할 거야. 불쌍하긴 하지만 우리가 함께 하려면 어쩔 수 없잖아요. 수진은 핸드폰을 떨어뜨렸어요. 바닥에 떨어진 핸드폰에서 화면이 깨졌습니다. 소리를 듣고 준호가 서재에서 나왔어요. 무슨 소리야? 준호는 바닥에 떨어진 핸드폰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수진을 보았어요. 수진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뭐 하는 거야? 준호가 소리쳤어요.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화면을 확인하더니 얼굴이 굳었어요. 당신이 다 꾸민 거였어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준호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사진도 소문도 이혼 서류도 다 계획한 거였죠?
수진이 다가갔습니다. 준호는 뒤로 물러섰어요. 지영이가 누구예요? 왜 이런 짓을 한 거예요? 수진아, 대답해요. 수진이 소리쳤어요. 평생 이렇게 큰 소리를 내본 적이 없었습니다. 준호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사랑하게 됐어. 지영이를. 그 말이 칼처럼 수진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를 망가뜨린 거예요? 불륜녀로 만들어서요? 준호는 고개를 돌렸어요. 당신이 잘못한 걸로 만들어야 재산 분할도 안 해도 되고 위자료도 안 줘도 되니까요. 그렇죠? 수진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준호는 여전히 대답하지 않았어요. 10년을 함께 산 사람한테 이럴 수 있어요? 미안해. 준호가 작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엔 미안함이 없었어요. 오히려 들켜서 귀찮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수지는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손이 떨렸지만 정신을 차려야 했습니다. 증거가 필요했어요. 수지는 자신의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준호의 핸드폰 화면을 사진으로 찍기 시작했어요. 뭐 하는 거야? 준호가 다가왔습니다. 수지는 물러서며 계속 찍었어요. 증거 확보하는 거예요. 당신이 날 함정에 빠뜨린 증거요. 준호가 핸드폰을 빼앗으려 했어요. 수지는 재빨리 피했습니다. 이미 주요 대화는 다 찍었어요. 클라우드에 자동 저장되고 있었습니다. 수진아, 이러지 마. 준호의 목소리가 달라졌어요. 다급해졌습니다. 왜요? 당신은 저한테 이래도 되는데 전 안 돼요? 수지는 침착했습니다. 분노보다 냉정함이 먼저 왔어요. 당신이 저지른 일 전부 밝혀질 거예요. 준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수지는 가방을 들고 집을 나섰어요. 더 이상 이 집에 이 사람과 함께 있을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게 연결됐어요. 수진을 불륜녀로 몰아세운 건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한 준호의 계략이었습니다. 준호는 수진을 이용했어요. 10년의 결혼 생활을 한순간에 무너뜨린 거대한 거짓말이었습니다. 수진은 카페에 앉아 있었어요. 준호의 핸드폰에서 찍은 사진들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대화 내용이 선명했어요. 준호와 지영의 치밀한 계획이 그대로 드러나 있었습니다. 첫 번째 대화는 한 달 전부터 시작됐어요. 수진이한테 어떻게 말할 거야? 지영이 물었습니다. 그냥 이혼하자고 하면 위자료 줘야 하잖아. 재산 분할도 반반이고. 준호가 답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 수진이가 잘못한 걸로 만들면 돼. 불륜 같은 거. 수진은 손이 떨렸습니다. 한 달 전부터 계획했다는 뜻이었어요. 그 시기는 준호가 처음으로 늦게 들어오기 시작했던 때였습니다. 다음 대화를 읽었어요. 수진이 회사에 남자 후배 있잖아. 민준이라고. 알아. 수진이가 얘기한 적 있어. 그 사람 이용하면 어떨까? 수진이랑 친하다며? 좋은 생각이다. 어떻게 할 건데? 내가 민준이한테 연락해 볼게. 수진이 선배로서 조언 좀 해달라고 부탁하는 거야. 커피 한잔 하면서. 수진은 그날을 기억했어요. 민준이 갑자기 연락해서 이직 고민이 있다고 했습니다. 수진은 선배로서 당연히 도와주려 했어요. 회사 근처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대화는 계속됐어요. 내가 그 카페 근처에서 대기할게. 각도 잘 잡아서 찍으면 둘이 친밀해 보이게 나올 거야. 완벽해. 사진 찍으면 바로 보내줘. 그 다음엔 회사 사람들한테 익명으로 보내는 거지. 동네 맘카페에도 올리고. 수진이 억울하겠다. 어쩔 수 없어. 우리가 함께 하려면. 수진은 눈물이 났어요. 억울함이 아니라 배신감 때문이었습니다. 10년을 함께 산 사람이 이렇게 차갑게 계획을 세울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더 읽었습니다. 민준이는 아무것도 모르겠지? 지영이 물었어요. 당연하지.
걔는 그냥 선배한테 조언 듣는 줄 알아. 나중에 민준이가 알면 어떡해? 상관없어. 우리가 원하는 건 사진이니까. 민준이가 뭐라고 해도 이미 소문은 퍼진 후야. 수지는 민준에게 미안했어요. 민준도 이용당한 거였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선배를 만났다가 이상한 소문에 휘말렸을 거예요. 사진 다음 날의 대화였습니다. 사진 잘 퍼졌어? 준호가 물었어요. 완벽해. 수진이 회사에서 난리 났대. 동네에서도 수군거린대. 좋아. 이제 이혼 서류 줘야겠다. 수진이가 순순히 서명할까? 안 해도 괜찮아. 이미 불륜 증거 있으니까 재판 가도 우리가 이겨. 오빠 천재야. 이렇게 하면 재산도 지키고 위자료도 안 줘도 되잖아. 그래서 계획한 거지. 수지는 핸드폰을 내려놨어요. 더 이상 읽을 수 없었습니다. 준호는 처음부터 수진을 사랑하지 않았던 걸까요? 아니면 지영을 만나면서 변한 걸까요? 지영이 누구인지 찾아봤어요. 준호의 핸드폰에 저장된 번호로 검색했습니다. SNS 계정이 나왔어요. 프로필 사진을 보니 젊은 여자였습니다. 20대 후반 정도로 보였어요. 게시물을 확인했어요. 최근 게시물에 준호가 있었습니다. 얼굴은 안 나왔지만 옷차림으로 알 수 있었어요. 수진이 선물한 시계를 차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지영의 글이었어요. 댓글에는 친구들의 응원이 달려 있었습니다. 드디어 좋은 사람 만났네. 결혼 준비 중이라며? 축하해. 결혼 준비요? 수지는 아직 이혼도 하지 않았는데요. 지영은 이미 준호와의 미래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더 과거 게시물을 봤어요. 6개월 전부터 준호로 보이는 남자와의 사진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6개월 전이면 준호가 수진에게 아직 사랑한다고 말하던 때였어요. 결혼기념일에 꽃을 선물하던 때였습니다. 모든 게 거짓이었어요. 수진은 변호사 사무실 전화번호를 찾았습니다. 상담 예약을 잡았어요. 내일 오전 10시였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친구 은혜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은혜야, 오늘 자고 가도 될까? 무슨 일 있어? 은혜의 목소리가 걱정스러웠어요. 응, 얘기할 게 많아. 언제든지 와. 기다릴게. 수지는 택시를 탔습니다. 은혜의 집으로 향했어요. 창밖으로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준호는 수진을 함정에 빠뜨렸어요. 불륜녀로 만들어서 깨끗하게 이혼하려 했습니다. 재산도 지키고 위자료도 피하려고요. 하지만 수지는 증거를 확보했어요. 이제 준호의 거짓말을 세상에 밝힐 차례였습니다. 수지는 울음을 멈추고 증거를 모았어요. 준호의 거짓이 더는 숨지 못하도록요. 이제 수진 인생의 무대를 되찾을 차례였습니다. 통화 기록, 문자 메시지, 카드 사용 내역, 그리고 지영과의 사진들까지요. 모든 걸 정리했습니다. 은혜의 집에서 밤을 보냈어요. 수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핸드폰으로 증거 자료를 계속 확인했어요. 준호가 보낸 문자, 지영과의 대화, 카페 사진의 진실까지요. 모든 게 명확했습니다. 아침이 밝았어요. 은혜가 커피를 건넸습니다. 괜찮아? 응, 이제 괜찮아. 수진의 목소리는 침착했어요. 어젯밤 은혜에게 모든 걸 털어놓았습니다. 은혜는 분노했어요. 하지만 수진은 담담했습니다. 변호사 만나고 올게. 내가 같이 갈까? 아니, 혼자 갈 수 있어. 고마워. 수지는 옷을 갈아입었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며칠간 지친 얼굴이었지만 눈빛은 달랐어요. 더 이상 혼란스럽지 않았습니다. 확신이 있었어요. 변호사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50대 중반의 여성이었어요.
부드러우면서도 날카로운 인상이었습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이용건으로 상담받으러 왔습니다. 수지는 준비한 자료를 꺼냈어요. 준호의 핸드폰 화면을 찍은 사진들, 지영의 SNS 캡처, 통화 기록까지요. 모든 걸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김 변호사는 자료를 하나씩 확인했어요.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남편분이 의도적으로 부인을 불륜 혐의에 빠뜨렸다는 거죠? 네. 재산 분할과 위자료를 피하려고요. 이건 명백한 사기이자 명예훼손입니다. 김 변호사가 말했어요.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송 준비하고 싶어요. 이혼뿐만 아니라 위자료와 손해배상까지요. 당연히 가능합니다. 증거가 충분해요. 김 변호사는 자료를 정리했어요. 민준 씨, 그 후배분도 증인으로 필요할 것 같은데요. 연락해 볼게요. 수지는 사무실을 나와 민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준은 조심스럽게 받았어요. 선배님, 민준아, 미안해. 너도 이용당한 거야. 수지는 모든 진실을 설명했습니다. 민준은 충격받은 목소리로 답했어요. 그런 일이었어요?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알아. 내 잘못이 아니야. 혹시 법정에서 증언해 줄 수 있어? 당연하죠. 제가 할 수 있는 건 뭐든지 하겠습니다. 민준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수지는 고마웠습니다. 다음 날 수지는 회사로 출근했어요. 동료들의 시선이 여전히 따가웠습니다. 하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곧 진실이 밝혀질 테니까요. 점심시간에 인사팀장을 찾아갔습니다. 팀장님, 잠깐 시간 되세요? 그래요, 수진 씨. 무슨 일이에요? 제 명예회복이 필요합니다. 수지는 준비한 자료를 보여줬어요. 준호와 지영의 대화, 사진 조작 계획까지요. 팀장은 놀란 표정으로 자료를 봤습니다. 이게 사실이에요? 네. 모두 증거 있습니다. 법적 대응도 준비 중이에요. 수진 씨, 정말 미안해요. 회사 차원에서 도와드릴게요. 팀장은 즉시 전 직원 공지를 준비했어요. 수진에 대한 소문은 근거 없는 거짓이며 악의적으로 조작된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오후에 공지가 올라갔어요. 사무실이 술렁였습니다. 동료들이 수진을 찾아왔어요. 수진 씨, 정말 죄송해요. 우리가 오해했네요. 괜찮아요.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니까요. 수지는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퇴근 후 동네 맘카페에 글을 올렸어요. 그동안의 진실을 정리한 글이었습니다. 조작된 사진, 계획된 음모, 모든 증거까지요. 글은 순식간에 퍼졌습니다.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어요. 세상에 이런 일이. 남편이 정말 나쁜 사람이네요. 수진 씨, 힘내세요. 응원합니다. 다음 날 아침 엘리베이터에서 박 씨를 만났어요. 박 씨는 미안한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수진 씨, 정말 죄송해요. 오해했어요. 괜찮습니다. 이제 다 해결될 거예요. 수지는 웃었어요. 진심으로요. 일주일 후 준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수진아, 만나서 얘기 좀 하자. 변호사 통해서 얘기해. 법정에서 준호의 음모가 드러났어요. 모든 눈앞에서 준호가 무너졌습니다. 수지는 담담히 말했어요. 거짓으로 만든 함정은 결국 스스로 무너지는 법이에요. 법정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방청석에는 은혜와 민준이 앉아 있었어요. 준호는 변호사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지영도 증인석 근처에 있었어요. 판사가 입장했어요.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원고 측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김 변호사가 일어섰어요. 차분하면서도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존경하는 판사님, 이 사건은 단순한 이혼 소송이 아닙니다.
피고 준호 씨가 계획적으로 원고를 불륜 혐의에 빠뜨려 재산과 위자료를 탈취하려 한 사기 행위입니다. 김 변호사는 증거 자료를 제출했어요. 준호와 지영의 문자 대화, SNS 게시물, 통화 기록까지요. 모든 게 명확했습니다. 피고는 6개월 전부터 지영 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 전부터 원고를 함정에 빠뜨릴 계획을 세웠어요. 법정 스크린에 준호와 지영의 대화가 떴습니다. 수진이가 잘못한 걸로 만들면 돼. 불륜 같은 거. 준호가 보낸 문자였어요. 방청석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숙였어요. 피고는 원고의 후배 민준 씨를 이용했습니다. 민준 씨는 아무것도 모른 채 선배의 조언을 들으러 갔을 뿐이에요. 하지만 지영 씨가 의도적으로 각도를 조작해 사진을 찍었습니다. 스크린에 그날 카페 사진이 나왔어요. 그리고 지영이 보낸 문자도 함께 떴습니다. 완벽해. 각도도 좋고. 정말 수진이랑 민준이가 사귀는 것처럼 보여요. 방청석이 술렁였습니다. 준호의 변호사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이후 피고와 지영 씨는 이 사진을 원고의 회사와 동네에 퍼뜨렸습니다. 원고는 하루아침에 불륜녀로 낙인 찍혔어요. 직장에서도 동네에서도 손가락질을 받았습니다. 김 변호사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피고는 원고가 불륜을 저질렀다는 거짓 증거로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재산 분할도 위자료도 피하려는 계획이었어요. 10년을 함께 산 아내를 이렇게 배신한 겁니다. 판사가 준호를 바라봤어요. 피고 측 변론하시겠습니까? 준호의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하지만 할 말이 없었어요. 증거가 너무 명확했습니다. 존경하는 판사님, 피고는 일시적인 감정으로 일시적이지 않았습니다. 김 변호사가 끼어들었어요. 6개월간 지속된 불륜 관계였고 한 달간 치밀하게 계획한 음모였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고의입니다.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증인 신문이 시작됐습니다. 민준이 증인석에 섰어요. 증인은 그날 왜 수진 씨를 만났습니까? 이직 고민이 있어서 선배님께 조언을 구했습니다. 저는 수진 선배님을 존경했고 순수하게 상담을 받으러 간 거였어요. 둘의 관계는 어땠습니까? 선후배 관계였습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어요. 저는 그날 사진이 찍히는 줄도 몰랐습니다.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억울함이 묻어났습니다. 다음은 지영의 차례였어요. 지영은 증인석에 서길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법정은 강제로 출석시켰어요. 증인은 준호 씨와 어떤 관계입니까? 사귀는 사이입니다. 지영이 작게 대답했어요. 언제부터입니까? 6개월 전부터요. 준호 씨가 기혼자라는 걸 알았습니까? 알았습니다. 방청석이 다시 술렁였어요. 지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카페에서 수진 씨와 민준 씨의 사진을 찍은 게 맞습니까? 네. 의도적으로 각도를 조작했습니까? 지영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판사가 재촉했습니다. 증인, 대답하십시오. 네. 그랬습니다. 지영이 고개를 숙였어요.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진이 증인석에 섰어요. 수진은 차분했습니다. 원고는 남편의 배신을 알았을 때 어땠습니까? 충격이었어요. 10년을 함께 산 사람이 저를 이렇게 이용할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눈빛은 확고했어요. 하지만 저는 무너지지 않기로 했어요.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믿었습니다. 거짓으로 만든 함정은 결국 스스로 무너지는 법이에요. 방청석에서 작은 박수 소리가 들렸어요. 판사가 제지했지만 수진은 미소 지었습니다. 판사는 증거들을 검토했어요. 한참을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피고 준호 씨의 행위는 명백한 사기이자 명예훼손입니다. 재산 분할은 7대 3으로 원고에게 유리하게 판결합니다. 위자료 5천만 원, 손해배상 3천만 원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도록 합니다. 준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지영은 고개를 숙인 채 울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법정을 나서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공기가 달랐습니다. 자유로웠어요. 은혜가 달려와 수진을 안았습니다. 수진아, 해냈어. 응, 해냈어. 수진은 웃었어요. 눈물이 났지만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었어요.